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추경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위한 지방세 상환 예산과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하는지를 두고서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의 증인 요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7조에는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되어 있다는 건데요. 물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예산도 중요하고 누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아니 이것보다 더 시급한 민생 문제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지금 여당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도 궁금합니다. 만일 법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1야당으로서 위헌에 해당하는 주장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지도 못할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말로 풀어야 할지 아니면 법리로 풀어야 할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부터 정리해볼까요?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결국 조선일보 송희영 전주필 사표를 냈고 사표가 수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어제 송희영 전주필 및 편집인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예.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연합통신을 통해서 송희영 전주필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했다고 이제 추가 폭로한 직후였죠. 이 대우조선해양의 고위층은 이제 고재호 당시 사장으로 좀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조선일보는 오늘 일면 알림을 통해서 송희영 전주필의 사표 수리 사실을 알리고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또 오늘 사설을 통해서는 언론인 개인 일탈과 이 권력비리 보도를 연관짓지 말라 이렇게 좀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네. 이른바 송희영 전주필의 유착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처갓단 기사를 쓴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 일탈이라는 건데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외유성 호화주 유럽 출장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게 이제 개인의 일탈이라는 건데 예. 근데 어쨌든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지금 청와대는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그러죠? 네,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 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면서 우수석이 사퇴할 가능성 이 전무함을 이제 밝혔는데요. 이 기자들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을 했고, 예. 송희영 조선일보 전주필도 이제 주필직에서 물러났는데 우수석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세간의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자 이제 이같이 답변을 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어제 처리하기로 했던 제가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 예산안 처리가 결국 또 무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누리과정 재정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됐는데
더민주는 그 누리과정 재정을 그 부담하면서 늘어난 이 지방 채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3천억 원의 그 예산을 좀 배정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또 그 개성공단 그 입주기업 그 피해 지원을 위한 그 700억 원의 그 예비비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연적이다. 그러면서 안 된다는 입장인데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 어제 오후까지 이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협상을 좀 계속해서 가능하면 오늘 중에 그 처리를 하겠다. 이게 그 여야 3당 그 간사들이 다 밝힌 입장인데 오늘 중에 이제 그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이제 그 내일 다음 달 열리게 되는 9월 정기국회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리적인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응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위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제1야당이 그것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국회 관행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예산안에 대한 그 위헌 규정은 사실은 이번 그 추경 예산안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안에 그 적용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동안 이제 국회가 다들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다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해오면 정부가 그냥 알아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김영란법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시행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또 이제 이원이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그런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있겠죠. 자,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어제. 네. 어제 그 의원총회에서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 찬성 당론을 그 채택을 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안보상의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만장일치 박수로 좀 당론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이 새누리당 의원들 별 토론 없이 이제 박수로 당론으로 이제 그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겠다. 이걸 당론으로 채택할 당내 대선 후보 당대표 용사 때 그렇게 주장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좀 신중한 행보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 추미애 새 대표가 어제 이 사드 당론 결정에 앞서서 그 당내 수기 과정을 더 갖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죠. 어제 이제 그 더민주 그 민주정책연구원이 그 주최한 한반도 사드 배치 그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 이런 토론회를 가진 직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 정부가 그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토론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당분간 전문가 토론과 그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는데요. 오늘 열려 했던 이 전문가 조찬 토론회도 일단 미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 이제 의원 워크숍에서 이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그 채택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유동적이라고 하죠. 예. 이 지도체대 정비가 그 끝나기도 전에 이 안보 블랙홀에 그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따른 이제 그 속도 조절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신경 안 쓸 수도 없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이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끝의 쪽은 지금 오히려 속도 조절하고 있고 반대 쪽은 속도 내고 있고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좀 입을 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지금 이것도 전 대권 행보라고 보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기 전에 대표 같은 거 하실 때 좀 잘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그 국회에서 열린 그 격차 해소와 국민통합의 그 경제교실 강연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그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 쌀인 그 좌절감으로 한국 사회가 그 분노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엄중한 위기감으로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극심한 불평등과 그 격차로 국민 간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대화와 그 타협의 그 정치마저 그 실종돼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본인의 이제 그 책임부터 한 번 더. 그렇죠. 아니, 이제 반성이라 그러죠. 우리 전문용. 네, 자성과 성찰이 좀 필요한 점이 아닐까 싶기도 알겠습니다.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했죠. 조선일보 송희영 전주필. 지금 이 세 명에 관한 연관돼 있느냐? 일단 세 명이 연관돼 있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 폭로된 의혹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두고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요새 사회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국회 법사위 위원이시죠.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지금 밖에 나가면 추워요. 네? 날씨가 지난주 목요일까지 막 너무 더워가지고 35도 되고 4도 됐는데 이렇게 빨리 바뀐다. 이게 날씨가 참 좀 정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날씨가 우리나라 정치권을 닮아가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우병우 수석 논란이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관계된 사건들이 자꾸 이제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하나같이 다 국민들이 입을 벌리게 네. 만드는 그 놀라운 연속인데요. 저는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물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우병우 수석 문제와 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문제는 별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행적, 로비 이런 의혹에 대해서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청와대가 송희영 전 주필이 우리한테 로비했다 아예 이렇게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은 송희영 주필 자신이 터뜨린 송희영 주필의 어떤 그 부적절한 처신 문제와 우병우 수석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때문에 이거 터뜨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거꾸로 송희영 주필이 속한 조선일보가 우병우 수석 문제를 건드린 것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다라고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연결돼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큰 그림,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을 구하고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작전에 여러 사람들이 배역을 맡아가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이 우병우 수석 사건이 불거진 것은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들이 이제, 그걸 흔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일부 언론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언론의 부패 기득권적 행동을 알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서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닷새 만에 이제 김진태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렇게 발언한 그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그 8월 20일 날 그 발언할 때 닷새 후에 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을 이미 다 봤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여러 송희영 전 주필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은 이미 청와대가 다 알고 있는 근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그걸 공개하면서 그 언론을 갖다가 징치하지 못하니까 김진태 의원이 나선 게 아닌가. 실제로 김진태 의원도 그 자료 출처와 관련해서 검경 국정원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청와대나 예.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 김진태 의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청와대가 이 자료를 보지 않았다면은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말을 그 일주일 전에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아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에도 다 보고된 사실 아니겠느냐. 정상적인 청와대라면은 예. 그런 걸 이제 김진태 의원이 뒤늦게 이제 그렇다면은 김진태 의원은 왜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자료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까요? 예, 진실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이 문제는 만일에 이런 것이 이제 사정기관에 의해서 입수된 자료가 청와대에 보고되고 청와대가 이걸 갖고 있다가 청와대에 대한 반격에 이제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반격 자료로 이게 썼다면은 그야말로 권력이 사적으로 남용된 굉장히 문제고 이건 몇 명의 지금 이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이 비리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국기가 문란해지는 이제 국가 기강에 관련된 문제가 생각됩니다.
자,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거취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청와대가 이제까지 그 관계자들의 발언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온 입장을 보면은 우병우 수석은 무죄고 이석수 감찰관은 유죄다 이 얘기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청와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니까 계속 이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뭐 청와대가 이제까지 우병우 수석은 아무 탈이 없다, 뭐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명확한 새로운 어떤 증거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청와대 입장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특별수사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그 뭐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수사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첫 단초부터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면은 형식적으로는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수사를 갖다가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압수수색도 양쪽 다 이제 시도를 했고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석수 감찰관 개인 휴대폰을 갖다가 그 출근길에 2개나 이렇게 압수를 했는데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그 사무실 압수수색이나 휴대폰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간접적인 어떤 실제 형식적인 사무실로 이렇게 알려졌던 그런 데나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수사 형평이 현저히 그렇게 맞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큽니다. 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석수 감찰관은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 사표 제출 무책임하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표 제출이 무책임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표 제출을 강요한 쪽을 탓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사실 이미 이석수 감찰관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기자하고의 어떤 그 통화 내역에서 문제되는 발언이 있었다는 건데 그 통화 내역은 출처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미 공개된 거 아닙니까? MBC 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대폰을 2개씩 압수한 것은 다른 죄, 여죄가 있는지를 묻겠다라는 거고 그거야말로 특별감찰관을 때려잡겠다는 의사밖에 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혹시 우리 노 대표님 영화 내부자들 보셨어요? 네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아니, 예. 이게 내부자들 뭐 갔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아니,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이 정치와 언론 간의 파워게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분명히 그런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는 걸로 사실 보여지죠. 예. 보여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사건이 여러 개가 이제 있는 거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예. 이제 핵심은 이제 우병우 수석이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로 출발을 했는데, 언론, 관계자는 언론인의 문제도 나오고 또 그게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또 대우조선해양의 로비를 줄고 맡아왔다는 그 박소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에 효성 형제인 난 사건 때 우병우 수석과 함께 일한 걸로도 또 확인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얽혀져 있는 복잡한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일단은 공정성을 의심받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청와대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가지고 지금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이 우병우 이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의 변호인으로 이렇게 사건 수임한 것처럼 보여요. 예. 연일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변호하는 예. 다양한 이제 얘기들을 청와대라는 채통에 맞지 않게 지금 흘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박수환 대표가 구속돼 있죠. 효성 때 우병우 수석과 함께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그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가 사실 있죠. 예. 언론에 그 당시에 이제 효성 관계된 형제 중에 한 명의
그 법적인 좀 자문팀을 갖다가 꾸렸는데 거기에 전직 검찰총장도 들어가 있고 그 전직 검찰총장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우병우 당시 변호사를 그 이 팀에 넣었다. 예. 이렇게 또 얘기한 걸로 저는 그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봤고 이걸 또 그 전 검찰총장과 이렇게 관계가 있던 박수환 대표가 또 이 문제를 관여를 했고요.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박수환 전 대표의 얘기들을 하는데, 이 박수환 전 대표의 구속, 이것이 지금 일부 언론은 박수환 박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것이 확대 재생될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높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은, 검찰은 지금 단순히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책임을 지고 있는, 남모 사장, 고모 사장을 중심으로 박수환 대표와의 이 관계가 이제 뭐 주로 이제 조선일보 송 전 주필을 겨냥해서 수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각종 권력형 사건에 비리 사건에 이 박수환 대표가 연루된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한다면 또 다른 어떤 그 나무의 뿌리를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 포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내 손으로 직접 기른 신선한 오렌지에만 파머의 이름을 허락한다. I am farmer. 농장에서 온 프레스트 주스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여름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슬로우.
좋은 커피는 아이스로 즐길 때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카페, 카누.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예, 비 내리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교통 상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보통 많이 밀리죠? 7시 38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비가 내리면 많이 어렵습니다. 분당수서로 성남 쪽으로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강남 면허시험장 부근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청담대교 붙단에서 탄천 1교까지 통과하는 데만 15분 이상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도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요. 50분 이상 소요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 구간도 50분 이상 이렇게 빗길이면 매우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얼마 전에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의 한 신혼부부가 집에 들어간 CCTV, 그것은 있는데요. 문제는 나온 CCTV 흔적이 없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신혼부부는 그런데요. 무려 석 달 동안이나 행방불명이 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일일까? 백규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규정입니다. 예. 지금 일단 이 사건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5월 27일 날 밤 10시에 작년 11월 결혼한 거의 신혼부부나 마찬가지인 35세 부부죠. 예. 아내가 먼저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귀가합니다. 예. 아파트 15층입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반쯤에 35세 남편이 생선 요리집 식당 운영하는 분인데 결국 새벽 3시 반에 집에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다음날 아버지가 남편 아들에게 건강식품을 주려고 전화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집에 문제가 없는데 두 사람이 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게 결국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의 수사를 다 동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결을 포착하지 못한 미스터리한 그런 실종 사건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한 이슈로 떠오르는 그런 부부 실종 사건입니다. 자, 일단은 말이야 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부부 모두 아파트에 들어는 갔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부인 같은 경우에는 한 11시인가요? 10시인가요? 10시에 들어갔습니다. 10시인가요? 밤 10시에 집으로 들어간 CCTV, 그 아파트 CCTV가 10시에 잡았고요. 네. 남편분은 새벽 3시인가에 들어갔죠. 이제 네, 식당 다 일 끝내고 정리하고요. 네. 새벽 3시에 들어간 CCTV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온 CCTV가 하나도 나온 모습이 찍힌 CCTV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네. 그 CCTV 사각지대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문을 열고 바로 나오면 그 비상 통로 계단이 있습니다. 이게 지하 1층까지 연결되는데 경찰이 확인한 바 여기로 만약에 나간다라고 하면 CCTV에 잡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게 범죄로 인한 납치나 유인이냐 아니면 잠적 자작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신혼부들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채권 채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고요. 남한테 원한이나 감정 살 일도 없고 현재로 밝혀진 것은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특별한 갈등도 없는 걸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부러 그 CCTV 사각지대인 비상계단을 이용해가지고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여러 갈래로 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혹시 부부만이 아는 어떤 갈등, 가족들도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적을 한 상태가 아니냐, 의도적으로. 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 다른 지인이
찾아와서 유인돼서 밖에 나가서 어떤 범행 대상이 되지. 예. 이런 제3자에 의한 범행 여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범행 대상이든 잠적이든 일단은 우리가 생존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신용카드를 썼는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디 가가지고 전화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건데 이 생존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 반응이나 생활 반응이 전혀 전무한 상태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인터넷, 그다음에 휴대폰 사용 내역, 카드, 그다음에 CCTV의 이동 경로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부는 3천여만 원 상당의 돈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도 전혀 인출하거나 가져가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런 사건은 저도 30여 년 수사관 생활을 했지만 아마 처음이고요. 해당 부산지방청이나 부산지방청 강력계나 부산 남부경찰서 해당 여청 수사팀에서도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생존 반응, 생활 반응에서 중요한 것이 휴대폰인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지금 남편 휴대폰은 부산 기장군에서 꺼졌고요. 그죠? 부인 휴대폰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에서 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6월 2일 날, 그러니까 27일 이후 28일 새벽 이후에 행방불명이 된 부부가 6월 2일 날 기장군에서 남편 핸드폰이 꺼지고 그다음에 부인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인데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는 남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걸로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라진 부인의 시어머니가 거주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남편의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고 안 받으니까 메시지를 보냈는데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또 하나 이 동업자가 있는데 동업자에게도 한두 달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지금 형태를 보면 만약에 그런 사안이면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거나 동업자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 전화를 남편이 했다고 보는 부분은 지금 경찰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진짜 남편이 그 문자를 보냈는지 의심하고 있다. 그 얘기 말씀이시죠? 그게 제3자.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부의 범행을 한 제3자가 수사의 혼선이나 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전화를 메시지로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팀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자, 한두 달 부부가 어디 좀 갔다 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인이 밤 10시에 퇴근하면서 마트에서 장 보고 퇴근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 부부가 그렇게 장기간 없어질 거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 내일 내가 새벽에 어딘가 예를 들어서 잠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날 밤 10시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온다고 하는 측면은,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게,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해본 바 물건을 가져왔다는 부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또 하나 떠오르는 새로운 정보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남편의 지인이 노르웨이 쪽에 있다가 실종사건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종사건이 벌어지고 난 6월 초순경 다시 돌연 출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이 인터폴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법공조 체계를 가동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혐의가 확정이 안 돼서 인터폴 수사 의뢰도 어렵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입국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노르웨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부의 자동차도 그대로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없어진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그게 여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여권, 휴대폰 그리고 이제 속옷, 여름옷이 좀 없어진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경찰이 다 조사를 했으나 출국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여 부산 지역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밀항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혹여 어떤 문제로 납치나 인질로 돼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밀항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부만이 하는 어떤 사안으로
혹시 미랑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좀 전에 백기동 팀장님께서 30여 년 수사관 생활을 했는데 이런 경우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수사도 굉장히 막막할 것 같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3달 정도 이 형사분들이 매달려가지고 3달 정도 전담반까지 꾸려가지고 매달렸으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제가 직접 취재를 부산지방청 그다음에 부산 남부선 모두 했는데요. 지금 그 수사에 참여한 해당 부서장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을 정도로 이게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꺼졌나 아니면 하늘로 올라갔나 땅으로 꺼졌나 이런 형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재 사이버 수사대 그다음에 강력 베테랑 형사를 보강을 해서 부산지방경찰청장 지시로 좀 더 강화된 수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취재를 하면서 정말로 이 오리무중이고 이렇게 답보 상태, 단서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이런 사건은 실종 사건은 정말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3개월 정도의 수사, 할 수 있는 수사는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초나 단서가 발견이 안 됐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수사로 지금 약간 간망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수사를 해서 어떤 단서를 좀 발견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가족들은 매일 경찰서로 출근하다시피 지금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정도로 가족들을 애가 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결코 미제 사건은 아니고 조만간 단서가 잡혀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